지금부터 제51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영상은 뭐뭐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 고인돌. 자, 고인돌 하면 이거 뭐 청동기 시대죠. 예. 청동기 시대가 되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청동기 시대 많이 물어보는 유물은 이제 고인돌하고 농사 도구로서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데 쓰이는 도구이죠. 반달 모양의 구멍이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고인돌이라는 것은 이제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우경, 소를 이용해서 경작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널리 보급이 된 시기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 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 지증왕 때 신라 지증왕 때 이제 우경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삼국 시대는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철기 시대 이후여야 되겠고요.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다. 이동에 편리한 이거는 이제 철기 시대가 되겠죠. 이제 철기가 아니라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사냥, 채집 등을 위해서 이동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거주 형태의 동굴이나 막집. 그 다음에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옷을 깁기 위해서 뼈바늘을 이제 이용해서 의복을 지어 입은 시기는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무용청에 그려진 수렵도입니다. 이건 이제 고구려의 이제 문화유산이죠. 고구려의 고분벽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구려에 대한 설명인데, 자, 고구려의 그 사회상과 관련돼서 춘대 추나, 봄춘자 빌려줄 때, 봄에 곡식을 꺼주고 추나,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 그러니까 일종의 가난한 사람들을 농민들을 구제하려는 빈민 구제 제도죠. 이것이 고구려 때 고국천왕 때 바로 진대법이라는 것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예, 요 사회상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뭐 고조선은 팔조법, 고구려는 진대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지방에 어떤 특수행정구역으로 22담로라는 걸 설치를 하고 여기에 왕족을 파견해서 통치를 하는 왕은 백제가 되겠고요. 백제 무령왕, 웅진식이 무령왕 때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자, 중국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 BC 108년에 이제 멸망한 나라는 바로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침공을 당한 원인은 고조선과 이제 고조선이 있다면 여기 이제 진이라는 연맹체가 있어요. 중국에는 이제 한이라는 왕조가 있고 요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니까 이제 한의 어떻게 보면 질투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침공으로 BC 108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번 가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수로 왕과 허황후. 자, 김수로 왕은 바로 가야 중에서도 오늘날 경남 김해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금관가야의 시조가 되겠죠. 자, 가야는 가야 연맹체는 이제 변환해서 변환이 모태가 되는데 이제 경제 상황 관련돼서 변환과 이제 가야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것은 이쪽 지역은 철이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화폐처럼 사용하고 또 수출도 했습니다. 그 수출의 대상은 이제 그 중국의 군현 중에 제일 이제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낙랑군이 있죠. 이 낙랑군과 그 다음에 가까운 이제 일본 외에 이 철을 수출할 정도로 철이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볼까요?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이 된 것은 조선 후기가 됩니다. 이게 처음 들어온 것은 남부지방에만 이제 도입이 됐었죠. 고려 말이 되겠고요.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을 둔 것은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구라고도 불리는 은병이라는 화폐를 제작한 시기는 역시 그것도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경상북도 경주에 소재했고, 자, 3층에 탑신을 세우고, 일단 최소한 3층 탑인 건 확실해야 되니까 2번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을 보여주고, 손상된 탑을 보호하는 내부에서 무구정강 대단원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죠. 요게 발견된 탑은 경주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 4번, 일명 석가탑이라고 하죠. 요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화엄 사사자, 4명의 사자가 이렇게 이제 바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전남 구례라는 곳인데,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성탑. 자, 이것은 이제 통일신라기 때 역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때 많이 유행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백제 정림사지 이제 부여에 있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건 이제 백제의 그런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감음사지 3층 석탑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경주는 경주인데 경주 시내는 아니고 이제 간포라는 해안가 쪽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수중릉이 있죠. 태종 무열왕릉 수중릉, 거기에 이제 감음사지 이제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주까지 알다면 이제 3번과 4번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그래서 불국사 삼층석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밑줄근 나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나는 신라 23대 왕으로 병부를 설치하고, 또 뭐 상대 등도 설치하고, 화백회의 의장인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2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공인하고, 금관과야를 복속하고, 532년.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한 사람은 신라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신라의 중앙집권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왕 보도록 하죠. 노급을 폐지했다. 귀족들의 어떤 특권적 토지인 노급. 자, 이 노급이라는 토지는 토지와 거기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토지예요. 귀족들의 큰 특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라 이제 통일 직후에 보면 신문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노급을 폐지를 하고 이제 일반 농민들은 부려먹지 못하게 이제 그냥 그들로부터 조세만 받을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을 했습니다. 왕권이 그만큼 강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돈의 순교로 얘기했지만 불교를 공인한 게 바로 법흥왕이고요. 자, 독서 삼품가, 독서 능력에 따라서 유교의 경전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상중하 3품으로 나눠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는 바로 원성왕 때, 통일신라의 원성왕 때 있었습니다. 자, 북한산에 순소비를 세운 사람은 한강 전역을 점령한 바로 진흥왕이 되겠죠. 진흥왕이 한강역을 전부 다 차지하고 북한산비를 한강 하류 쪽을 이제 차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것은 백제가 외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진 문화유산입니다. 백제가 외의 교류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제 칠지도라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인데, 자, 근초고, 백제 최전성기 임금인 근초고왕 때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7가지 가지로 이렇게 보이죠. 그때 칠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백제와 외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백제가 외왕을 이제 후왕이라고 좀 낮춰 부르고,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금동으로 만들어지고 연가 7년이라는 이제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열의 입상 서 있는 부처상, 이거는 고구려의 문화유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가 7년이라는 건 고구려 관련된 연호이고, 근데 이제 이것이 발견된 곳은 고구려 땅이 아니라 경남 의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뭐 신라 아니면 가야 뭐 이쪽이 돼야 되는데, 예. 고구려의 그러한 불상이 여기까지 했던 건 고구려가 뭐 이전까지도 아마 진출해 보지 않았나,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안고일구는 세종 때, 조선 세종 때에 만들어진 해시계죠. 예. 자경루, 물시계와 함께 대표적인 세종대왕 때의 그러한 과학적 업적이고요. 호우명 그릇은 자 신라와 고구려와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소뚜껑 청동 솥인데, 요 밑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국강상 광개토 호태조왕이란 말이 나요. 광개토. 그러면 이제 광개토 대왕이 400년에 신라의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원조를 해줬어요. 그러한 신라가 고구려에 대해서 어떤 종속적으로 이렇게 성장 발전한 것을 보여주는 뭐 그러한 것이 되죠. 발견된 곳은 이제 경주 호우총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떤 교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칠지도는 백제와 외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오는 것은 우리 신라에서는 어떠한 제주가 있는데 큰 제주와 공에서 진골이 아니면 승진의 제한이 있지 않은가. 이거 관련된 제도는 바로 골품제가 되겠습니다. 신라의 신분 제도로서 자 최고 골품제의 최고 등급은 진골이고, 그 다음에 6도품, 5도품, 4도품 등등이 있는데, 진골은 관직 승한의 승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 다 가능한데 6도품은 6116 6등급까지만, 그 다음에 5도품은 520 10등급까지만, 4등급은 432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또한 이 골품제는 관직의 어떤 상한선뿐만 아니라 뭐 집이라든지 뭐 옷 색깔, 복색이라든지 뭐 가옥의 크기,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술의 크기, 이런 것까지 사회 생활상까지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화랑도, 하백회의, 상수리도 다 신라와 관련된 제도인데, 화랑도는 신라의 어떤 청소년 그런과 관련된 그런 제도이죠. 나라의 인재를 이제 얘가 여기서 많이 나왔죠. 화백회의는 신라의 어떤 귀족회의가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화랑도는 청소년 집단이고 국가가 공인한 것이고,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가 되겠다. 상수리 제도는 통일 신라기 때 지방 세력을 통제하려는 그러한 제도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상수리, 올라가, 윗상자죠. 올라가서 지켜야 된다. 즉 지방 세력이 일정 기간 수도 경주에 머물러야 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8번 밑죽은 전투로 오른 것은, 자 을지문득이 우중문에게 보낸 시 여수장 줄 여자에다가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준 뭐 신묘한 계책은 하늘이 칠다고 어쩌고저쩌고 족하면을 알고 이제 전종을 멈추는 것이 어떠한지요라는 조롱하는 책인데, 자 이것은 고구려와 이제 수나라, 중국 수나라와의 그러한 전투 중 이제 수양제 2차 침공 때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바로 대승을 거둔 바로 살수 대첩에 대한 것이죠. 말 그대로 이제 살수, 모조리 그 물에서 다 죽었다는 소리죠. 그만큼 큰 대첩인데 30만 별동대를 여기서 쳐서, 살수에서 쳐서 살아 들어간 자가 2,700몇 개 없었다는 큰 전투가 되겠습니다. 수공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일본의 명량대첩과 환산도 대첩은 이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되는데, 명량대첩은 뭐 유명한 뭐 12쪽 배로 외적선 약 130척을 무찌른 그러한 대승, 그러한 해전이죠. 한산도 대첩은 1592년 7월인데 유명한 그 하객진, 항난계처럼 이렇게 벌어져서 포용하는 그런 것으로 유명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적선을 이제 크게 61척을 이제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발라버린 것이죠. 자, 황산대첩은 이건 좀 생소할 텐데, 이건 이성계가 고려말 왕이 되기 전에 고려말 우왕 때 외장
아지발도를 이제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로 이제 사살한 그러한 유명한 대첩이죠. 의형제 이질환과 함께 이제 외구와 맞서 싸운 것이죠. 자,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신라의 촌락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대하층에 올려보내세요. 자, 이게 이른바 신라의 어떤 민정 문서인데 뭐에 관한 내용이냐. 자, 여기 보면 일본 현재는 우리나라 있고 일본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되었는데 청주, 서원경을 비롯한 4개 촌락의 경제사항이 되는데, 이 민정 문서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토지와 인구, 그 다음에 가축수라든지 뭐 과실, 뭐 우마 이런 수까지도 가축수까지도 다 가축이 우마죠. 뭐 따로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 자원을 국가가 다 조사를 해서 수치에 관련 제도이죠. 그러니까 세금 징수, 그리고 여기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은 남녀 모두 다 조사를 해서 국가가 필요한 노동력 동원에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철저히 뜯어낸 것이고, 이후 고려하고 조선은 이제 토지하고 인구까지만 조사하지 무슨 뭐 가축 과실수까지 하지는 않죠. 예. 자, 나머지로 가죠.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건 대표적인 책은 이르연 승려가 쓴 삼국 유사가 있죠. 예. 병인 양력 때 프랑스군에 약탈 당한 것은 의궤라는 것이죠. 조선 왕실 의궤. 왕실의 어떤 행사 같은 걸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이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아직 민정문서가 등재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위에 나온 의궤라든지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승정원 일기라든지 일성록이라든지 이런 역사적 기록물들이 조선왕조실록 관련돼서 대거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동선곡이라고 불렸던 날은 바로 발해가 되겠죠. 또 대조영이 건국했다.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수도는 상경 영춘보이고 일본과 친선교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발해는 대조영이 698년에 이제 건국을 했는데, 초기에는 이제 당과 특별히 뭐 갈등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별 문제 없이 잘 지났는데, 그 다음 왕이 이제 무왕 때 이제 발해와 당 간의 이제 갈등 관계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왕 때 장문효 장군을 시켜서 수군을 보내어 당의 산동반도에 보면 이제 등주르 떵쩌 여기를 이제 공격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은 이제 신라를 사주해서 발해 남지역을 공격하도록 하는 등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무왕 때이고요. 그렇지만 제 3대 왕, 그 다음 왕인 이제 문왕 때는 이제 당과 친선 관계가 되고, 신라하고도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신라도 같은 것을 이제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부분으로 가죠. 김종선은 조선 세종 때, 초기 세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고,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했죠. 예. 그 다음에 처인성에서 싸우는 이제 김윤우. 이 김윤호 장군은 이제 몽골과의 항쟁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는 것이죠. 몽골의 2차 진입 때 처인 부국민들을, 하층민들을 이끌고 맞서서 적장 살리타이를, 활로 쏴 죽이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족산성에서 교전하는 양원수. 자, 이것은 흥선대원군 시절 프랑스와 싸웠던 병인양요 때의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족산성에서 양원수가 분전을 하고, 오늘날 김포 쪽에서 거기 문수산성이 있는데 거기서 한성근 장군이 크게 분투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발해의 이제 이대왕의 특징, 당과의 갈등 관계, 전쟁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